이변에 있다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학교 폭력 피해 증거 수집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의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이 학교 폭력 피해를 당했다면서 증거를 어떻게 수집해야 되는지 저한테 문의를 하시거나 상담을 요청하시는 거나 사건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답변을 드리고자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앞서 학교 폭력의 개념을 보게 되면 학교 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피해 학생에게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학교 폭력의 개념 정확하게 아셔야지 그 학교 폭력 피해를 당했는지 자녀가 학교 폭력 피해를 당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개념 꼭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주제인 학교 폭력 피해 증거 수집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폭력을 당한 피해 학생은 당시 상황을 목격한 학생이 있다면 이 학생, 그러니까 목격한 학생이죠. 진술서 내지 사실 확인서를 확보하는 것이 좋으며 만약 진술서 내지 사실 확인서를 확보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 보통은 이제 서면으로 써주는 거를 좀 꺼려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친하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목격한 학생과 뭐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이나 뭐 전화통화 녹음 파일 이런 거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가로한 내용 보면은 진술 내지 사실 확인서를 확보할 때는 학교 폭력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보다는 그냥 당시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좀 적어줄 수 있냐고 이렇게 말해 주셔야 되고 왜냐면 학교 폭력 같은 경우는 비밀이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사안으로 학교 폭력이 연루되어 있어 이렇게 뭐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안 되고 그냥 이제 당시 상황에 대해서 좀 적어달라. 이거 꼭 얘기를 하고 뭐 학교 폭력 사안이라는 거는 좀 이렇게 그러니까 그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 전화 통화 녹음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좀 뭐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냐 이렇게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사안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대화 당사자 간의 녹음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확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거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진술서 내지 사실 확인서 확보하는 것이 좋고 진술서 내지 사실 확인서가 제한이 되면 뭐 카톡으로 당시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아니면 이제 전화 통화를 하면서 당시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뭐 물어보면서 이제 녹음을 하거나 아니면 메시지를 주고받는 캡처 내용을 제출하는 것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사실 확인서 샘플을 보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시겠지만 감정적인 내용이나 이런 거를 적어 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서 그냥 당시 상황 즉 뭐 CCTV가 있으면 CCTV가 뭐 제출하면 되지만 이제 목격자만 있는 경우에는 당시 상황에 대해서 그냥 뭐 육하 원칙에 따라서 정말 그 있었던 일에 대해서만 딱 적어서 받아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육하 원칙에 따라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CCTV 영상이 있다면 CCTV 영상을 확보해 줄 것을 학교에 요청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CCTV 영상을 개인적으로 확보를 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개인 그 뭐 업주나 아니면 이제 뭐 학교에서 그 CCTV가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그 보여주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보면은 학교 내에 설치된 CCTV 영상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확보할 수 있으나 학교 밖에서 설치된 CCTV 영상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확보하는 것이 제한되므로 뭐 보호자가 확보할 수 있으면 이를 확보해야 됩니다. 보호자가 이제 뭐 가령 뭐 차량 블랙박스에 찍혀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주변에 CCTV에 찍혀 있거나 그러면은 이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업주가 설치해 놓은 CCTV면 업주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이제 뭐 확보하는 경우도 있고 뭐 블랙박스 같은 경우는 이제 차량 주인한테 확보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방범용 CCTV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정보 공개를 청구해서 확보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확보를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보호자 역시 이를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학교 폭력이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 고소를 통해서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CCTV 영상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신체 폭력을 당한 경우에는 가해 학생이 폭행 행위로 인하여 병원 진료 받은 내역이 있으면 병원 진료 내역서, 그 다음에 상해 진단을 받았으면 상해 진단서 등을 확보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병원 진료는 사건 직후 바로 받는 것이 좋으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뒤 병원 진료를 받게 되면 이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지고 당연히 의문을 갖겠죠. 학폭위원님들도 그거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할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버 학교 폭력을 당한 경우에는 이제 가해 학생이 올린 단톡방에 올린 뭐 메시지 내용이나 SNS에 올린 게시물 등 캡처
사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는 뭐 명백하죠. 이를 직접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뭐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서도 당사자가 확보하는 것이 제한이 돼서 친구들이 도움을 받아가지고 자료를 확보해서 이제 학폭으로 진행한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게 되면 성폭력을 당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단둘이 있다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증거를 확보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 학생은 성폭력을 당한 뒤 뭐 가해 학생에게 싫어한다고 했는데 왜 그랬냐 등 당시 상황에 대해서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뭐 메시지 내용, 즉 가해 학생에게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내가 당시 싫어했다는데 너 왜 만졌어? 아니면 너 나 왜 건드렸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는 거죠. 가해 학생이 성폭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의 뭐 메시지 내용이나 전화통화 녹음 파일, 뭐 그렇게 이제 물어봤는데 뭐 가해 학생이 그거에 대해서 미안해, 당시 뭐 이런 상황이어서 그랬던 것 같아. 아니면은 뭐 그러게 내가 잘못했어. 뭐 이렇게 이제 그런 내용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친한 친구에게 뭐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것을 말한 메시지, 뭐 그 보통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부모님한테는 말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성폭력이기 때문에 친한 친구한테 이런 피해 상황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시 사건 직후 그 친한 친구한테 이런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내가 누구한테 이런 피해를 당했어.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상담을, 뭐 친구니까 이제 편하게 얘기하거나 뭐 상담을 뭐 하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는데, 뭐 그런 내용들, 메시지 내용, 그다음에 전화통화 녹음 파일 등 피해 상황을 간접적으로라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병원 진료 내역성 등을 확보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폭력 같은 경우에는 단둘이 있다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일반적으로 이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간접적인 증거를 통해서 혐의를 입증해야 되고, 당연히 그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돌림은 피해 학생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대놓고 따돌림을 하는 경우는 증거 확보가 비교적 쉬우나 뒤에서 따돌림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많다고 적었는데 뭐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가해 학생들 모두가 피해 학생을 따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따돌림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음 등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 학생은 추후 더 심한 따돌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시게 되면 따돌림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따돌림을 목격한 학생들의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즉 목격한 학생들이 뭐 A, B, C 학생이 의도적으로 피해 학생을 배제시키고 피해 학생이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있으면 A, B, C 학생이 그 친구들에게 다가가 피해 학생이 그 친구들과 이야기하지 못하게 했으며 뭐 다른 친구들에게 피해 학생과 놀지 말라고 이야기했다. 뭐 이런 진술서 내지 사실 확인서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뭐 앞서 언급했듯이 진술서 내지 사실 확인서 확보가 어려우면 뭐 이제 뭐 카톡이나 그런 뭐 페이스북 메시지 아니면 인스타 DM 이런 메시지 내용 혹은 전화통화 녹음 파일을 확보해야 됩니다. 또한 따돌림 내용을 적은 일기나 기록이 있다면 일기나 기록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뭐 이것도 하나의 입증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기 같은 경우는 뭐 단기간에 당일날 적은 거 이런 거는 좀 제한될 수 있는데, 일기를 평소에 쭉 적어 오다가 이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면 당연히 신빙성이 있겠죠. 그 다음에 사이버 따돌림인 경우에는 뭐 피해 학생을 대상으로 사이버 따돌림을 한 내용이 적시된 뭐 카카오톡 단톡방 혹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메시지 내용 등 아니면 게시물 이런 걸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아가 따돌림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심한 경우에는 뭐 정신과 내지 심리상담센터를 상담받은 뒤 이러한 재료를 제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증거를 확보하는데 굉장히 잘 준비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학교는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하는 데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받은 경우에는 피해 그 학생과 보호자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를 좀 정리를 하자면 학교는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증거를 수집하는 데 제한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학교폭력을 주장하는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모든 걸 다 해준다고 믿으시면 안 됩니다. 학교는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하는 데 제한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피해를 당한 피해 학생이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증거를 수집할 때 어떤 증거를 수집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그 또 증거를 수집하다가 오히려 학교 폭력으로 신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유의해가지고 증거를 수집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혼자서 대응하거나 아니면 뭐 보호자분과 함께 대응하는 거는 좀 제한되는 그렇게 대응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으실 때는 우선 첫 번째 대한변협에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님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그거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국에 저를 포함해가지고 제가 최근에 확인해봤는데 뭐 32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학교폭력 전문이라고 적혀 있어서 이제 가서 상담을 받아보면 학교폭력 전문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상담을 받으실 때 꼭 그 학교폭력 전문 전문증이 있습니다. 저희 그 대한변협에서 발급해주는 그래서 이제 그거 꼭 확인하시고 두 번째로는 현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전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요거 꼭 확인하셔서 그 두 가지 요건 충족하시는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무래도 사건을 진행하는데 유리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의 이따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